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용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김문수 지사님, 이 지역 출신 의원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백운지식 문화밸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네, 잘 썼어. 요즘에 선거 때문에 안 바쁘세요? 예, 저기 또 활동하는 또 와야죠. 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에 선거 지원 안 하시는 안철수 후보 선거 지원 이건 후보가 뛰어야죠. 후보도 뛰고 후보가 또 도와주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네. 네, 먼저 사업이 개요입니다. 이곳은 그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 560번지 1호에 95만 제곱미터 약 30만 평의 부지에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서 계획 인구는 총 3,4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해서 만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그런 도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의왕도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민간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갖는 SPC를 구성해서 민간이 그 파이낸싱을 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유 재원은 총 1조 5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지비가 약 5,400억 정도, 조성비가 한 9천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곳의 입지 여건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지적 중심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고, 특히 강남권에서는 20분이면 바로 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더욱이 그 백운호수와 이 바라산이라고 그러는 주요한 경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면은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PFV가 설립이 되면은 10월부터는 보상급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위에서 바라본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지사님이 이곳에 서 계셔서 바라산을 쳐다보고 계시는 이런 바라산의 비교적 낮은 지역, 의왕 과천간 도로의 좌측 우측의 일부가 편입되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지역에서부터 낮은 구릉지를 초월하는 이쪽 올라 건물 저 뒤편까지를 이루는 30만 평이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디까지는 어디? 저기 그 건물 중간중간에 있는 저 건물 중간중간에 다 포함됩니다. 바다 목장 저런 게 포함돼요. 네. 저쪽 그 지사님께서 갔다 오신 그 바라산 휴양림 입구 저희는 거기까지 다. 여기서는 어디서? 요 지역은 저 청기IC 저 가천 저 위에 그 차도 가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 밑에부터 해서 오른쪽이 일부가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 또 그다음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라산의 그 좀 높은 지역에는 주로 그 주택지를 배치를 하고, 이게 이제 산이 거꾸로 붙여야 돼요. 예, 산을 저쪽에 이제 산 쪽에 그 높은 지역에 이제 주택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호수 주변에 좀 비교적 낮은 지역에는 이렇게 하면 뒤집어 봐. 거꾸로. 뒤집으면 보기 좋거든요. 네, 그렇지. 요 지역에는 이제 주로 그 주택지를 배치를 했고, 산 밑에 주택지. 예, 그다음에 이거 호수변 그 낮은 지역에는 지원 시설 용지로 이렇게 우리 아까 그거는 어디 있어요? 저희 우리 휴양림한테 바라산 휴양림하는 바라산 휴양림 공사 지역은 거기요? 요 지역이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예, 이쪽으로 올라가는 예, 여기네. 예, 바로 연결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지원 시설 용지를 배치를 했고 가운데 그 초등학교를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그 단독주택 한 172세대가 들어가는데요. 그 이주자용과 협의자용 택지를 마련해서 그 전원주택을 특성을 갖도록. 이거는 그럼 누가 공모 LH가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 그 아까 자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왕도시공사가 한다. 민간과
함께 SPC를 구성해서 민간이 자본을 도입해오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여기에 참여해서 적절한 수익을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고, 저희 의왕도시공사는 각종 사업 승인이랄지 보상이랄지 이런 역할을 주로 맡게 되겠습니다. 그 평당 이게 얼마라고요? 요게 이제 아파트 분양가로는 아니, 보상가가 얼마예요? 보상가는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150요? 네. 150 이거 할 수 있겠나? 150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런 땅들은 영업권이나 이런 50만 것은 원이고요. 빼놓고 순수하게 토지 비용만, 토지 보상비만 따졌을 때는 한 150에서 보상비를 그렇게 치나? 원래? 뭐 그렇게 치는 건 아닙니다만 편리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못 치지. 이런 영업권이, 이런 데는 땅값보다 이런 집도 다 영업권이 더 비싸겠지? 예, 그걸 다 합쳐서 한 200만 원 이하입니다. 200가 하면 될까요? 예. 200만 원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만 원 중간에 이하입니다. 산들도 있고요, 전답도 있고 이런 지역 같은 거 평당 500만 원 이상 되고.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200 요? 거죠? 평균에서 그렇다. 네. 한 200. 이외 같은 아내지나 경우는 이제 이런 게 평당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 지역이 전체가 100만 원 그린벨트이기 밑에 때문에 200 같으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김 실장. 200 같으면 여기 어떻지? 광교가 얼마 나왔나? 이거 지금 보상가로 보면은 전 평균으로 보면은 186만 원 정도 나오고 평당. 여기가? 네. 그럼 광교는? 그다음에 광교는 여기보다는 훨씬 광교 싸. 누가 안 사오냐? 여기가 지금 최종 분양가 예상으로 보면은 1,240만 원. 어떻게 보셔? 네, 아파트 평당. 분양가. 평당 1,240만 그리고 원. 그거 어떻게 보는데 보시고요? 지금 현재 동탄이 1,050만 원 내지 동탄보다 여기 낫지.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2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 저 과천이라든가 여기가 지금 경보과학단지가 한 1,500에서 1,6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럼 1,200만 원이면 여기는 그렇게 사업성이 나쁜 건 아닌 걸로. BC가 한 1.1 정도 나오네. 예 보는데 보상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민원인들이 보상하는 실제 단계에서 지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1조 4천억 4,600억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게 1조 5,600억이 들어오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면 1,000억이 남는 거예요, 사업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적자 나겠네. 1,000억이 남는 건데 이제 적자가 앞으로 부동산 적자가 시장이 되는 거죠. 활성화가 좀 되면가지고 천억 남는다는 건 안 남는다는 거죠. 지사님, 해보세요. 지사님, 해보면 막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 자, 그다음에 그 말씀은 뒤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30만 평 중에서 35.2%가 주택 용지로 공급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면적으로 기준으로는 5.4%, 그게 172세대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상업 및 업무 용지가 18.4%, 약 5만 4천 평 정도가 업무 용지로 공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3만 평은 이미 신세계와 용지 매각을 위한 MOU가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의료시설 부지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지금 현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옥스퍼드 스쿨이라고요. 미국에서 랭킹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학교인데 그 유치를 또 그다음 다음은 이제 매각 46.4%는 일반에게 매각할 수 없는 도시 기반 시설 용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감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보시고 계십니다. 조감도는 지난번에 건축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현상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이 완성됐을 때 대충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운호수와 이 바라산이 주요한 경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관 요소를 잇는 축은 통경축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는 높은 건물을 배치하지 않도록 해서 조망이 대체적으로 확보되도록 이렇게 건축 계획을 수립을 했고, 바라산의 높은 쪽에는 비교적 높은 건물을 배치하고 이 호수 쪽으로 내려오면서 낮은 건물을 배치해서 단지 전체로 봐서 조망이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확보되도록 이렇게 건축 계획을 수립했고 신세계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이제 앞쪽이고 이쪽이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호수변에는 이제 생태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겁니다. 네. 또요. 지금까지 그 테넌트 유치 상황의 그 사업 진행 상황과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키 테넌트는 지금 토지 상태로 매각하는 지역이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시설 용지이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부지가 토지 상태로 매각하는 곳인데 우선 요 지역이 3만 평이 지금 신세계에 매각되기로 MOU가 이미 체결이 되었고요. 요 지역을 이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상업지역 일부가 있는데 이곳은 그 이주민들을 위한 그 생활대책 용지로 공급이 되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원시설 용지는 요것만 요 두 개만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원시설 용지 매각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전에 이런 그 매각 활동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투자자들이 그 여기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사실은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간하고 저희들이 그 협의를 진행하는 결과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는 그 의사를 보임에 따라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위한 MOU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어디? 민간 어디? 누토라고 그러는 그 업체인데요. 이것이 그 국민주택기금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사업 구조로 저희들하고 MOU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또요. 그다음. 다음은 그건 다 되고 그다음 좀. 지금 이제 사업 추진 상황은 전체로는 그간의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우리 그 투자할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사업 계획을 결국 민간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을 그 사람들이 남길 수 있어야 결국은 그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을 하고 민간 투자자들하고 직접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 정도 사업 구조라고 그런다면은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5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4월 10일 날 사업자 공모 공고가 나가면 대체로 한 3개 컨소시엄 정도가 이 응모를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4월 10일 날 공모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은 무조건 공모부터 해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약을 받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계획만 이렇게 수립을 하고 민간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민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 수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그 PF 방식이 주로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근간으로 해서 PF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메이저사들도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나 디벨로퍼를 그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왕도시공사가 직접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해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디벨로퍼들에게 여기가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그 사실상 PF 사업의 본궤도에 오르는 첫 사업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성공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나라 그 PF 사업에 그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그 특성을 좀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운호수라고 하는 좋은 경관 요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의왕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그 주요한 휴식처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바라산 휴양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유리돼 가지고 단순하게 주거지를 하나 마련하는 한 형태를 가지고는 이것이 그 도시 개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함께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일례로 이 바라산에서 백운호수로 들어가는 하천이 4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을 공원화해서
이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반화산 경계선을 통해서 이 둘레길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구의 도로를 세 개의 그 하이라키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구 진입도로, 상징가로, 그 다음에 생활가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 도로의 성격에 맞게 도시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을 다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을 하고요. 특히 사람이 주인이 돼야 하는 생활가로. 그 생략하고. 예. 됐고,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하나 그게 다 끝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단독주택들 그 지원시설 용지는 우수건축가 풀을 만들어서 그 우수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 가격을 좀 깎아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해서 여기 오면은 좋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조형물들이 돼 있어 그거 자체로도 볼거리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이 어때, 지금? 시간이 예전 괜찮아요? 좀 얼마 시간? 5분 정도 5분? 예. 우리 저 실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공공 임대주택을 민간이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짓기로 했는데 예, 예.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 없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 사람들 지금 계획은 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서 그 일반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그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그 국민주택기금의 차입, 그 다음에 그 재정보조,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자금을 파이낸싱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재정 보전 안 받는다 이런 예, 거죠? 그걸 안 받겠다는 거. 지금 이제 국민주택 기금을 받으면 다른 근데 다른 금융기관 예.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대책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할 거 보고요. 오늘 발표하는 오늘 거는 발표하는 내용 중에 여기 관계되는 게 오늘 몇 시에 발표하는? 5시에 오후 5시. 오전에 당정협의, 오후에 경제장관 회의, 그 다음에 5시에 발표가 되는데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조만에 있을지언정 어쨌든 도입될 것 같은데 그 개념은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짓게 하되 기금도 빌려주고 싼 이자로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일부 검토한다든가 민간 대신에 그 임대 기간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제약을 주는 거죠. LH나 이런 데 진 것처럼 만약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제도를 소위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보면 사업성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그게 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예, 연관되는 지금 도움이 거죠. 될 것 같고요. 그거 첫 도입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광교가 조성원가 8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507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예. 보상을 해봐야지. 일단 보상 보상을 해봐야 포함해서. 되지만 평당 아까 184만 원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지금 현재 추정으로 보면은 지정물 보상 이런 거 다 다 포함해서 예, 추정 504만 원. 5,581억 예상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광교보다는 한 30만 원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입지상으로는 서울에 가깝고 하니까 뭐 광교보다 불리할 거 없지 뭐. 문제는 이제 PF가 결국은 그게 1조 5천억 사업을 PF로 이제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PF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PF 시장이 이걸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에 지금 약합니다. 그게 현재 실제로는 물론 토지라든가 주택을 담보로 잡고 건설사가 담보로 잡아가지고 건설사들 주축으로 한 PF 사업을 하면 은행에 담보를 하는 건데 PF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제도 없거든요. 근데 PF 지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PF 자체가 가치가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관건이라는 콘텐츠를 그 관건을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사업성 구조도 되게 하고 해서 실제로 공사에서 직접 계획을 하면서 건설업자들한테 맡기지 않고 돈은 가게들이 되지만 잘 이게 이끌어 간다면 PF의 지금 결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달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잘 예. 진행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면 저는 여기는 괜찮은
근데 저희는 유치가 이제 보수적으로 되지 이제 않겠나. 그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만들었고 예.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이렇게 탄력 받으면은 예. 이건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뭐.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님이 또 정부 유능하시니까. 예, 그래 물론 정부의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가 하고도 없더라도 없더라도 예.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보장을 못 예, 하죠. 보장은 못 하지만 없다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PF 하는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게 네. 아까 16년까지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PF 시장에 민간에서 지금 순수하게 의왕도시공사는 뭐 50억 되는 거거든요. 50억까지 자본금, 예. 자본금 50억 예. 중에 자본금 50억에 지금 SPC를 만드는데 의왕도시공사가 25억 되고 나머지가 25억 돼가지고 50억짜리 SPV 그러니까 SPC SPC 회사를 만든단 말이죠. 그 회사에서 PF를 추진해서 1조 5천억 사업을 PF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PF를 1조 5천억짜리 PF를 구성이 돼야 되는데 15개 아까 업체 이제 관심을 보이기 있지만은 뭐 15개든 10개든 해가지고 1조 5천억 사업을 이렇게 노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그게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해보시고. 저희들은 활성화 대책 그 이전의 상황에서 예. 예, 그것을 갖다 이제 짝지 예,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만들어진 15개 구조니까. 업체들이 그 활성화 대책이 15개 나오기 업체가 전에 믿을 만한 업체? 예 그렇습니다. 1군인가 다? 아니 그건 이제 건설업체들이 건설업체가 아니고 아, PF 예. 금융사가 재무적 투자입니다. 금융사. 근데 건설사의 지급 보증이 없이 건설사는 단지 들어와서 그냥 공사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싱은 우리 공공이 하는 맹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예? 맹점이 저가 입찰자 아니에요? 예. 온갖 날파리들이 와서 그걸 따내, 입찰 따내. 망해버려. 용산도 마찬가지고, 롯데관광개발 그것도 아니거든. 그 다음 우리도 저, 프라임이 해가지고 지금 한류월드 소송만 우리 예. 3년 했나? 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해가 아직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송하다가 3년, 5년 다 가버리고, 이 주민들만 녹아나는 거야. 건설사도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 탄탄한 건설사 지급 보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건설사의 저가로 지급 보증- 가면은 날파리들이 다 그렇죠. 달라붙어.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우수한 이제 금융사를 중간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방법이 예. 있냐, 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아까 저희들이 그 예. 말씀드린 그걸 것처럼. 아니, 근데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공무원은 저가 입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저가 입찰이 아니고 종전에 그 PF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건설사들이 그 전략적 투자자로 그 건설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공권을 가져감으로써 거기서 공사비를 남겨서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 건설사의 지급 보증에 의존할 수가 없고 순수하게 이 사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 구조냐를 철저히 따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졌다고 그래요. 근데 건설사들은 이미 안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PFB가 나중에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발주를 하냐면은 그 시공사에게 전략적 투자자한테 100% 시공권을 주지를 않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약 80%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공사비에서 한 20% 정도가 전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상당히 그 좋아지게 되는 거죠. 공공발주 어떻게 시기는 하는 아니고. 거예요? 예. 예스, 노면 좋아요? 아니 저는 그럼 좋아요. 잘해봐요. 자, 이번 나는 잘 모르니까. 예. 잘 열심히 하시고. 그래. 사장님 비슷하게 모셔가지고 아주